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가전 협력업체들이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만 목매지 않겠다는 건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5조 5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용 마련도 문제지만 어디로 옮길지 더 큰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인 가운데 세월호 유족들이 특조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교사와 면사무소 직원 등 섬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함께 주거할 수 있는 통합관사가 설치됩니다. 지역의 가전협력업체들이 대기업만 바라보지 않고 독자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도 이를 돕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 냉장고문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을 축소하면서 터키나 인도 등 해외 판로를 개척하며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또 프리미엄 가구 공장을 새로 짓고 업종 다변화를 통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경제 트렌드로 봤을 때 기존 저희가 하고 있던 아이템에서 그 포션은 이제 신규 사업, 신규 아이템 쪽으로 늘어나려고. 지난해 중국으로 생산 라인을 옮긴 동부대우전자의 경우도 협력업체들이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업체는 자동차 풍향 조절 장치에 집중 투자하면서 전자 일변도에서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중국 제품들하고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전자 쪽으로. 그래서 자동차 쪽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가전 협력사들의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청도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를 마련하는 등 후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수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그런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 가전 협력업체 가운데 80%에 가까운 소규모 기업들은 자구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량 감소로 더욱 치열해진 납품 경쟁에서 좀 더 큰 기업에 밀리고 있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에는 연구 개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 협력업체들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연구 개발 사업에 불과 10% 미만이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모두 5조 5천억 원가량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광주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 건의서에 따른 내용인데 관건은 역시 어디로 옮길지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두 번째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지난 24일 제출했습니다. 2년 전 초안과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이전 비용입니다. 새 군공항 건설 비용과 이전 지역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더해 5조 원에서 6조 원 사이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51만 평의 광주 군공항 부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은 초안과 같지만 이전 총 비용이 2년 전 초안에 비해 2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방부가 이전 비용과 인센티브의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늘어난 것인데 광주시는 그만큼 이전 건의서가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방향성 때문에 굉장히 보완이 많이 된 겁니다. 실행성 위주로. 광주시의 이 같은 계획을 평가할 22명으로 구성된 국방부의 평가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이전 계획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국방부의 동의를 얻어내도 군공항 이전지 선정이라는 최대 난제를 넘어야 합니다. 수원 군공항의 경우 지난해 7조 원의 비용을 들여 이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이전지를 결정하지 못해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새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군공항 이전과 신도시 건설 등 모든 프로젝트를 오는 202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7월 시작과 함께 장맛비가 옵니다. 오전에 남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특히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광주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로 제법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지만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5.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 구례 26도, 광양 25도, 고흥도 25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끝내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 특조위는 정부의 활동 종료 통보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예산도 인력도 어제와 다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활동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조위 위원들과 조사관 등은 오늘 새벽까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 활동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의 소회를 나누며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공무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불이익이 개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손잡고 함께 나가봅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 이런 가운데 정부는 특조위에 파견했던 공무원 29명 중 12명을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당장 조사 활동에 쓰일 예산과 인건비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현장 조사나 용역 활동도 어렵게 됐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밤새 특조위와 함께하며 선체 인양 이후까지 진상규명 활동이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워서 성과를 이뤄내실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돕고 응원하고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은 촛불 집회와 국민운동 등으로 특조위 활동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시점은 예산이 책정된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내년 2월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 양이 검경 합동수사에서 누락된 것을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혔다며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특조위 활동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3시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최덕규 조합장이 결선에 진출한 사람을 밀어주기로 하고 금품과 보직 등의 대가를 약속하는 공모를 사전에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의 진술 내용과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부터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산적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과 함께 앞으로 미방위가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네. 천정배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제3당으로서 위상이 상당히 떨어져 버렸는데요. 네.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고요. 이제 이번 기회에 저희 당이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이 많은데 그런 점을 보충해 나가는 시간 또 자성의 시간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의원들이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당이 총선을 치르면서 어느 정도 정책의 큰 틀의 골격은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정책의 내용을 완전히 채우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또 당의 조직이라든지 회계 운영이 지금까지 상당히 좀 부족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박지원 이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는데 이 박지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당이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각별로 따져가 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미방위 현안 중에 하나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여부인데요. 네.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이 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샀는데 단말기 보조금을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받고 어떤 사람은 100% 그냥 가격 그대로 다 이렇게 주고 핸드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핸드폰 소비자들 사이에 이 보조금을 받는 것이 워낙 격차가 크고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상 받을 수 있는 이 보조금의 상한이 34만 5천 원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국민이 너무 적게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 때문에 이 법을 빨리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가지는 일정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통 구조가 안정이 되고 또 뭐랄까 보통의 소비자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내에서도 다시 논란 끝에 이 제도를 내년 9월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기본요금이거든요. 이동통신망은 이제 구축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본요금을 내야 되는 건가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핸드폰이 요새 이제 우리의 뭐랄까 우리 몸의 옷과 같은 정도로 아주 필수적인 존재인데 실은 이제 기본료를 그만 내도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광범위하게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동통신 회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해 보니까 연간 총 매출이 약 22조 정도 되고, 근데 최근에 이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때문에 이 이동통신사의 이익이 연간 한 1조 원 이상 이렇게 추가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본료를 폐지해도 될 시점이 아닌가. 이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최근 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이버와 다음이 최초에 생긴 20년, 30년 전에는 이 부분이 일종의 이제 벤처 기업이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이 네이버와 다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일종의 물,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 도로, 항만과 같은 존재. 우리가 사람 없고 그냥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도 지금 공공의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저희가 물건을 살 때도 네이버 다음 검색을 통해서 사게 되고,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 집을 살 때도 이 네이버 다음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집을 알아보고 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 영역, 모든 산업 영역에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이 거대 포털이 걸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사적 영리 기업의 이 역할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 이제는 포털 서비스도 국가가 어떤 공공재로서 국민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철학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국가가 직접 제공하다 보면 일종의 국가에 의한 정보 독점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국가가 돈은 출연하되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는 어떤 공적 서비스로서의 포털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서 무상 내지는 아주 저렴한 비용에 국민들에게 이 포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어떤 이 철학적인 바탕으로 이 안이 지금 논의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민도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포함한 모든 정보들 거기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야3당 초선 의원들이 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모임이고 또 어떤 의도로 만드신 건지. 이제 따뜻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모임인데요. 사실 우리가 북유럽 국가 하면 복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지금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실은 국민들이 이제 이 복지를 위해서 자기가 받은 월급의 50% 가까이를 세금으로 그냥 기꺼이 납부하는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국민들의 마음, 세금을 내는 이렇게 편안하게 세금을 내는 마음, 또 어떻게 시스템이 이렇게 잘 정비가 돼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 사회에 빨리 흡수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연구하기 위한 모임이 이 모임입니다. 북유럽 쪽은 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자, 그렇게 만족도 높은 사회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섬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함께 주거할 수 있는 통합관사가 설치됩니다. 이 CCTV 등 학교관사 방범 시스템도 8월 말까지 모두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교사와 면사무소 직원 등이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통합관사가 설치됩니다. 대상 지역은 전국 도서벽지의 80% 이상이 위치한 전남과 강원 등 4개 지역입니다. 전남에는 신안흑산도와 여수 거문도에 통합관사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거문도하고 흑산도를 통합관사의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전라남도하고 지금 서로 이렇게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범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았던 전남의 도서벽지 학교 관사들의 안전시설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500여 개 학교 관사 출입문이 자동잠금 장치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잠금이 안 되는 관사는 형태에 맞게 이중잠금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8월 말까지 방범창과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잠금 자동장치와 방범창 그리고 CCTV 등 관사 안정망 확충 작업을 8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지만 CCTV는 일부 교사들이 인권 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있어 설치하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노후화된 관사 개보 수비 등 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600억여 원을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유인도와 무인도 등 모든 섬의 역사와 생활문화,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터넷을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 3,300여 개 65%인 2,165개의 섬의 기본 현황 등을 분야별로 조사해 A4용지 3만 쪽 분량의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유인도는 279개, 무인도는 1,886개로 기존 통계보다 유인도는 17개, 무인도는 37개가 각각 줄었습니다. 주말이면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여수 해양공원 일대가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에 불법 주차,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까지 비단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관계 당국은 방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공원에 설치된 쓰레기통, 플라스틱과 캔, 먹다 남은 음식물까지 온갖 쓰레기들이 뒤섞인 채 바닥까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 벤치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은 들고 있던 음료수 팩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갑니다. 너도 버려? 저기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해안을 따라 설치된 의자와 테이블, 잔디밭에는 인근 치킨 매장에서 뿌린 듯한 전단 수십 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쓰레기로 방치가 돼 있어서 힘들다고 안 하고 싶다는 말씀 많이 하시대요. 여수시가 조성한 포장마차 거리. 바로 옆 바닥에서는 포장마차에서 내준 안주거리로 술판이 벌어지고 술을 마신 뒤에는 그대로 자리를 뜹니다. 갓길은 물론 횡단보도도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 아이들까지 차량 사이를 비집으며 힘겹게 길을 건너고 있지만 단속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수박 거닫기식으로 하게 된다면 안 하니만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은 계속 또 생겨져 나올 거군. 관광객 1,30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는 여수. 관계 당국의 계도 단속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원정 도박 파문으로 72경기 징계를 받은 임창용 선수가 그라운드에 복귀합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아는 마무리 임창용의 합류로 불펜징 강화 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미스터 제로 뱀직구로 불리는 임창용 선수가 오늘부터 1군에 합류합니다. 원정 도박 파문으로 시즌 50% 출장 정지를 받은 임창용이 어제 LG전을 끝으로 징계가 풀렸습니다. 충분히 좀 완성도 많이 했고 또 그동안에 제 뒤도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임 선수는 8개월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몸을 충분히 만들어 왔고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어 큰 문제는 안 된다며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야구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면 그래도 팬들에게는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이브왕이자 미국, 일본, 한국에서 21년 프로 생활을 한 임창용의 가세로 기아는 뒷문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확실한 마무리 투수의 합류로 중간 허리진 등 불펜진의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마무리 투수가 있다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임창용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준다면 훨씬 더 저희 게임 맞이 뒷문이 좀 단단해질 생각하고. 고향에서 명예롭게 은퇴하겠다며 투지를 불태우는 임창용의 가세로 기아의 상승세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은 큰 무대에 오르기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 전남 지역 배우들과 음악 연극을 만들어서 올가을 예술극장 무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디션 현장을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연습실에 모인 배우들이 안무가의 동작을 유심히 관찰하고 따라합니다. 올 가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를 음악극 오디션에 참가한 배우들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역 연극인들과 협력해서 만드는 음악극 홀스 또메르는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이 주연과 코러스로 참여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배우 50여 명이 오디션에 지원했고 이 가운데 10여 명이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디션이나 작품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도 광주나 전남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서울에 안 올라가고 이제 여기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톨스토이의 중편 소설 어느 말 이야기를 음악극으로 각색한 홀스 또메르. 한때 촉망받는 경주마로 활약하다가 늙고 병든 홀스 또메르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냈습니다. 97년 국내에서 초연돼 꾸준히 인기를 누린 이 작품이 광주에서 공연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쪽에 인재도 좀 발굴이 됐으면 좋겠고 뭔가 작품도 한번 이렇게 섞어서 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잘 나눠서 좋은 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전당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시와 공연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지역사회의 부조리한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보도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뉴스의 연성화 흐름 속에서도 사회 비판적인 뉴스의 필요성은 간과돼서는 안 된다며 시의적절한 뉴스 소재의 발굴과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사립학교의 비리 척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교조와 광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 때 금품을 받는 것은 누구나 아는 비밀이라며 사립학교와 시의회, 교육청 감시를 통해 사립학교를 학교다운 학교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사학법인협의회는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겠지만 특정 학교의 사례를 빌미로 사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동안 배우로 유명한 최강희, 부활의 기타리스트 김태원, 그리고 재치 있는 입담의 소유자 김원희까지. 이 세 명의 공통점은요,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데 동참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 뇌사 판정을 받은 배우 김성민 씨가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생명 나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장기 기증 서약자는 6만여 명 정도입니다. 지난 1997년 장기 기증 서약자가 1,000명을 넘어선 뒤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 2%도 되지가 않고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가 못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1,300여 명, 전국적으로 2만여 명이 넘는데요. 이식을 받기까지는 장기에 따라서 200일에서 길게는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해마다 수백 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기증 서약자는 전체 인구의 48%, 영국은 32%나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생명 나눔에 동참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동구가 군 장병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03여단 4제대에 도서 200여 권을 선물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여름방학을 맞아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강대학교 야구부가 전국대학 야구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나주시 보건소가 혁신도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을 마무리했습니다.